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 김민성 요원과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살짝 저는 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 먼저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느끼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먼저 김민성 의원부터 오늘장 요약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폭풍 전야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다음 주면은 명확하게 좀 구분이 지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예상했었던 건 오늘 또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좀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쯤에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발사대가 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안 좋은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방향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번지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폭풍 전야에 대한 좀 변곡점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시장도 눈치를 받고 시장 참여자들도 눈치를 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앞두고 좀 눈치를 보는 하루였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김진경 요원의 한 줄평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한줄평 이제 시장은 지금 각계 전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인 내에서 움직여지는데 이슈에 좀 민감한 시장이거든요. 오늘의 이제 외통주가 강한 흐름 보였었고 또 금리나 기대감의 제약바이오 강세가 보였고 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들쑥날쑥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 만한 지금 재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별 장세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종목별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꾸준히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재료들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오늘장 요약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급이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3,584억 원으로 분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도 정말 확실하게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기관이 15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꼽히면서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고가 돌파 직전인 종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PBR 정책 나오기 전부터 이 똘똘한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도 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민성 의원부터 한 줄평 내려주시죠. 네, 시세 차익 메리트가 있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견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일부 기대감은 반영 말씀드립니다. 네, 일부 기대감은 좀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이전부터 너무 다 알려진 재료였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금의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른 영향을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에는 경우는 이 상반기 호실적을 좀 기록했었고 또 실적이 또 증가세를 보였지만은 사실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뭔가 적극적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한 소각 의지도 보여지고 했었는데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컸던 종목입니다. 근데 또한 이 부분의 경우는 그동안에 이렇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반기 동안 주가를 이끌어왔던 재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는 지금 상황의 경우는 물론 긍정적입니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내놓는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지만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좀 더 투자에 적극적으로 좀 진입하기에는 다소간에 좀 더 가급적이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현재 일봉으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주가의 경우는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오고 난 뒤에 좀 더 박스권 내에서 흘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12만 5천 원 부분에서 좀 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매물대를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다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와 주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좀 돌파해 내주는 그런 여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더 신규 매수에 진입한다라기보다도 조금은 상황 지켜보시고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좀 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1차적인 매물대 12만 5천 원 선 돌파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12만 5천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김민성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요. 역시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 차익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실 많이 올라서 버블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워낙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주주 환원조사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적정 주가로 가고 있다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프리미엄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지금 가격이 과연 신규 진입 관점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과거부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금융지주 1호 밸류업 공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해서 오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조금 더딘 속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업이라는 모멘텀을 많이 당겨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우려감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게 사실 메리츠 금융주주는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장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배당 분리과세라는 모멘텀이 약간은 세분화되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메리츠 금융주주는 또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배당에 대한 성향이 한 40%가량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25%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5%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메리츠 금융주주는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5%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시게 되면은 한 22%라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개정이 안 되고 이 지금 나와 있는 법안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메리츠 금융주주는 오히려 배당 분리과세 혜택에 제외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로 배당에 대한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장기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수급이 이전될 가능성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조금 쏠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세론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이번 주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죠. 종전을 볼 수 있을지 재건 쪽 오늘 특별한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최근 외국인이 연이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합병에 대한 뉴스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좀 8월 초에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연고점 찍고 좀 주가는 쉬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사고 있더라고요. 김민성 의원은 이 종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유자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좀 땡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신사업 기대 반영하나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신사업 기대 반영하나란 한 줄 평 주셨고 먼저 김민성 의원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 수급이 굉장히 좋게 잘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 수급이 어디서 나왔나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쇼 커버링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로 잡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를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많이 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부분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당장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억제했었던 공매도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10일 기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잔고가 120만 주에서 49만 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르게 쇼 커버링이 되고 있는데 이 쇼 커버링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홀딩보다는 쇼 커버링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저희보다 조금 더 정보가 빠를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쇼 커버링을 했다는 거는 보유자분들은 다시 한번 호재를 한번 기다려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ESS 배터리 제조 시설에 대한 신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ESS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건설 기계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ESS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또 신기하게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우리가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상 전력망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비상 디젤 발전기를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게 HD 현대 인프라코어고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끊겨서 이제 전원이 꺼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연료를 항상 옆에다가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한 세트에 비싸면 50억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 매출이 거의 50%가 엔진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에 대한 판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ESS에 대한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추가적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의 룸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확 줄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은 역시 신사업에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ESS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재건주로 많이 알려져 있긴 네. 하지만은 이 ESS라는 사업에 대해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주들이 좀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ESS 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에서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새롭게 ESS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의 조정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1차적으로 손절 라인의 경우 이제 15,500원으로 자꾸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가격 라인을 좀 지지를 내준다면은 우리가 조정하고 난 뒤에 다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5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슈본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미스터블루입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 뉴욕장 훈풍을 강하게 받아갔던 하루였죠. 그중 국내에서 웹툰과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미스터블루도 11% 급등하면서 탄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모멘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두 분의 평가 들어볼게요. 웹툰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김민석 의원님이 웹툰 보십니까? 네, 저 웹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김진경 의원은요? 저도 사실 좋아합니다. 두 분 다 웹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시군요. 먼저 그렇다면 오늘 미스터블루의 상승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웹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쿠키를 굽고 있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 미스터블루 움직였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갑자기 왜?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갑자기 왜? 저는 쿠키를 굽다고 해서 너도 이제? 이런 생각했는데 너는 갑자기 왜? 라는 좀 한 줄 평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굳이 매수해야 되나? 라고 정리해드립니다. 두 분 다 이 생활 속에서라는 굉장히 다른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굳이 매수해야 하나? 네, 너무 그렇습니다. 단기 이슈일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웹툰주가 이제 오른 이유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네이버 웹툰의 이제 모회사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손을 잡고 인기자 이제 웹툰을 제작을 한다. 이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미스터블루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었고요. 이에 뒤따라서 여러 이제 웹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지금 이제 웹툰의 경우가 사실 그냥 웹툰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좀 제작을 하고 있고 이런 콘텐츠들이 만약에 흥행하게 된다면
보면은 덩달아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한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했었는데 이런 성격들을 가진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웹툰주가 어느 정도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기업에 대한 저평가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들썩이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의 경우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굳이 우리가 이 종목에 접근할 이유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신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아까 진경이 누나 이 웹툰 얘기할 때 진짜 순수한 미소로 웃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달라 순수한 미소를 보였지만 투자는 냉정하게 지금 좀 이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요약해 보겠고요. 이어서 김민성 의원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역시 이쪽도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일까요? 저는 보유자분을 일단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웹툰이 이제 지금 웹툰 엔터가 급등이 나오면서 월트 디즈니랑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파트너십을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웹툰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 콘텐츠에 대한 협약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즈니라든지 마블, 스타워즈 이러한 좀 대표적인 20세기 스튜디오 이런 기업에서 만든 이제 지금 대표작을 웹툰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이번에 MOU를 체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스터블루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연관돼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제작을 하는 유통사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 웹툰 쪽으로도 유통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연관성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여기에 대한 대표작을 웹툰으로 만드는 거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웹툰을 디즈니에서 영상화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네이버 웹툰한테 좋은 거고 네이버 웹툰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미스터블루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이제 우리가 미래간접적으로 기대감까지 끌고 와서 정말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웹툰의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스터블루도 기회는 많아지는 건 많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건너의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좀 기회비용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왔다가 이게 다시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 대한 증시 특성상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잘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아예 까보니까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세론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인바운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노랑풍선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인바운드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역설적으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미스터블루도 거기에 대한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는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챙기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오히려 진짜 연관성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좋은 거지 사실 이익으로 연결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이슈 본부 종목은요,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정부가 수소에너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오늘 수소 관련주 강한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그중 대표 종목인 두산 퓨얼셀은 장중 28,350원까지 올라가면서 단숨에 신고가를 뚫어내는데요. 5개년 국정과제 보증수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의해서 수소까지 좀 정책 기대감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슈만 보자면 조금은 또 불안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먼저 김민성 의원은 오늘 두산 퓨얼셀의 강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가장 유망할 수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기대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투자는 냉정하게. 네. 먼저 김민성 의원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가장 유망할 수도 있는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린 에너지가 있긴 한데 제가 사실은 수소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좀 종류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라는 이제 친환경 자체가 앞으로는 좀 더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국정과제 포함 기대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 좀 더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용 발전용 연료 전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 발전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발전소에 대한 모멘텀이 과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친환경 에너지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6개월이면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패널을 깔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은 좀 전력을 발전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밤에는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을 하나 지으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안 불면은 이제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효율이 부족하다. 우리가 앞으로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친환경 에너지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환경에 제한 없이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설치하는데 한 2년 정도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발전 에너지가 다시 한번 포함이 돼서 모멘텀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이랑 풍력을 많이 밀고 있는데 오히려 수소에 포커스가 쏠리면서 이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보다 수소 발전소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다시 한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 공급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 국정과제가 결과적으로는 수소에 대한 인프라망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수소 공급에 대한 인프라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 발전에 대한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보단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산 퓨얼셀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한데요. 수소 에너지 관련주 두산 퓨얼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김진경 요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김진경 요원은 기대감보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뭔가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정책 기대감 또한 더욱더 커질 것을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수소 관련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주가의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보다도 어느 정도 이슈로 인해서 좀 더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놓는 건 좋지만은 사실 이럴 경우에는 또 차익실 매물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장의 경우도 조금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네.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마무리가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26,000원대에서 조금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돌파해내주는 그런 모습도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라는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정책이 어느 정도 엮인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보다도 이슈를 활용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 있긴 하지만 이슈를 활용한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해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종목들 4가지 체크해봤고요. 내일은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전략을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CPI는 좋았는데 PP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선물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휴장인 게 그나마 다행인가 싶기도 한데요. 월요일장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먼저 김민석 요원부터 전략 들어볼게요. 네, 사실 지금 글로벌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간 정부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체크하면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보고 월요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방향성을 꼭 확인해 보시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요원의 내일장 전략은요? 네, 시장이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 좀 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의 경우 이제 소외가 되었던 납부 과대주들이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뭔가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이라든지 종목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역시 각계전투, 시장의 네. 모멘텀이 없으면 종목에 집중해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에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김민석 요원,
블링크시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 목표가 넘어서면서 수익률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소폭 좀 숨을 고르고 있긴 한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블링크들이 보는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음원 실적이라든지 콘서트 수익은 3분기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끝났지만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은 더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2차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할 테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달성 후 2차 목표가 12만 원까지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요원의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진짜 기억이 나요. 딱 애견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토녀처럼 좋은 사람들이 딱 골라주셨었잖아요. 근데 8월 1일 날 매수한 이후로 수익률 최고가 기준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만한 재료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거를 전량으로 이제 매도하실 전략보다도 조금씩 오를 때마다 분할적으로 좀 더 매도를 하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손절가를 제가 다시금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익절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익절가의 경우는 5일선 부근이 2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매도해보는 전략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종목이 더 있어요. 8월 8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바닥 잡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보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이제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추세 매매로 대응하시면서 21선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손절 라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김민성 요원의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배당 분리과세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케이카라는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고차 플랫폼에 대한 이커머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고차라든지 이런 차량 판매가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성향이 109.3%가량으로 정말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변함이 없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분리 배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케이카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연말까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케이카는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여기서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전고점은 돌파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8,000원까지는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4,0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차 렌트카도 좋지만 케이카 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진경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PN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력 사업이 바로 롤투롤, 장비 기술을 넘어서 이제 배터리 셀 그리고 소재 분야까지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2차전 장비 업체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신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투자 병행을 하면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LFP 이제 배터리라고 해야 되겠죠. LFP 배터리와 그리고 소재 이렇게 신사업에서 본격적인 수익화를 좀 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존의 전국 공정 장비 신사업을 더해서 앞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풀 밸류체를 갖추고 고객사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ESS 수요를 좀 공략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재 부분에서도 바로 신규 수익 창출 기대를 하면서 이 동사가 새롭게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 안에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바닥에서 좀 더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다고 판단되면서 손절가 35,7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4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 PNT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5,7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요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